손해보고 전매할 거예요? 여러분 단기 투자하려면 돈을 벌고 싶은, 이익을 보고 싶은, 프리미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한다 허준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살고 싶어 하는 여의도 부천인 하이엔드 레지던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이엔드 레지던스 여의도 234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름이 여의도 234인 것처럼 여의도 23-4번지입니다. 예.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그리고 시공사는 마스턴 투자운용사고, 지하 6층에서 지상 57층 정도의 높이고, 그리고 높이는 249.9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13개 타입에서 한 개 동이 있고요. 호실수는 384실이에요. 레지던스로 쓴다면은 뭐 많이 크죠. 왜냐면은 서울시에 이 정도 규모라면 뭐 굉장한 대규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용은 12평에서 31평 정도로 나눠지고 있고요. 주로 공급이 많이 되는 것은 H타입하고 T타입이에요. 여기 평수가 16.3평입니다. 물론 전용 평수로요. 그 7층 이상서부터가 한강뷰가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은 여의도역에서 3번 출구로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는 거,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정리해 놓고요. 자,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234 특징이 뭘까요? 예, 특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를 좀 뽑을게요. 일단 여의도 최초의 하이엔드 레지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레지던스는 생활용 숙박시설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맨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예, 여의도역에서 5분 정도 걸음으로 되는 거리지만은 안에 있는 번화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승센터 같은 것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슬세권이라죠.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제 슬세권이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슬세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지상 57층의 높이에요. 57층. 자, 57층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지금 249m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높이가 탑 7이에요. 7위 정도 합니다. 63빌딩이 이거보다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63빌딩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는 대충 이제 감이 들어설 거예요. 레지던스는 많은 분들이 레지던스, 그리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레지던스가 뭐냐면은 아파트의 주거 공간하고 호텔의 서비스하고 합친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레지던스예요. 레지던스는 뭐 홍콩, 뭐 뉴욕, 맨하탄 이런 데서 많이 좀 우리가 과거에 들어봤을 거예요. 과거에 들어봤을 때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식이 못했어요. 왜냐면은 레지던스 그러면 오피스텔처럼, 저가형 오피스텔처럼 뭐 2억 원대, 3억 원대, 뭐 고작 뭐 3억, 뭐 4억, 5억? 이 정도 수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레지던스는 이제 요즘에 고급화로 되고 있는데, 초고급화예요, 그것도. 그래서 뭐 아까지 말씀드린 뭐 맨하탄, 뉴욕 뭐 이런 데들이 뭐 몇십억 또는 몇백억짜리가 있는 게, 이게 다 레지던스예요. 아파트 같은 주거 문화에서 호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레지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은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레지던스의 어떤 부분인 장점, 단점, 또 법적인 부분,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될 겁니다. 하이엔드 레지던스 여의도 234 어디가 운영할지 지금까지도 운영사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정됐는데 공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여기 운영사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고급화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운영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부분이 뭐 비교를 하긴 힘들겠지만은 운영사가 저가형 운영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들을 운영을 못해요. 여기는 아마도 여의도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니까 나름 굉장한 운영사가 들어올 테고, 그리고 특히 운영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거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운영사가 있는가 반면 신생기업으로, 또는 전통이 오래 있어서 굉장히 고급화된 운영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의도 2, 3, 4가 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크게 팔로가 다를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지던스의 장단점. 물론 레지던스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쵸? 일단 레지던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에요. 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랑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에요. 예? 다만 요즘에 레지던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제 부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도, 이 투자도 유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레지던스가 이렇게 각광받지는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투자처가 딱히 없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돼 가지고 투자한 그 부동산 시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레지던스를 많이 각광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의 틈새 시장과 오피스텔의 그런 뭐 월세 받을 수 있는 장점과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 이 레지던스는 오피스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오피스텔은 개개인이 공인중개사에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숙박업 신고를 해서 위탁 운영을 맡게 돼요. 요게 오피스텔하고 레지던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운영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레지던스는 크게 수익형이 따로 있고, 수익형은 이제 월세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거주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사는 거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도표에 나와 있지만은, 도표는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고, 자, 주된 내용은 뭐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임대를 줄 경우에는 수익금은 숙박료를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를 할 경우는 본인이 산다는 얘기겠죠. 그때는 수익금에서 운영비를 뺀 금액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오피스텔하고 다른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양 가격이 지금 한 1억 2천만 원대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장점이라 될 수도 있고 단점이라 될 수 있어요. 자, 장점은 비싼데 뭐가 장점이냐? 그만큼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당연히 이 자리는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1억 2천만 원대 평당? 굉장히 비싸죠. 이런 부분에서는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자, 딱히 이건 장점이다 단점은 없어요. 뭐냐? 이만한 돈을 주고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당연히 시골에 가면 싸잖아요. 그죠? 뭐 서울 뭐 도심 가면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걸로 장점 단점을 구분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돈을 주고 사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 인근에 있는 여의도 아크로 더원보다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가격으로 따지면 더 비싸고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를 따진다면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아크로 더원 여의도에 있는 저기 오피스텔이고 이거는 레지던스예요. 레지던스니까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레지던스는 평수가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저역률이.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소비자들한테 이해하기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이제 된다면은 여의도 더 원하고 여의도 2, 3, 4를
따로따로 VS해가지고 한번 찍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했습니다. 물론 레지던스하고 뭐 오피스텔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위치가 비슷하고 하니까는 여기 같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가 주의할 점이 뭘까요? 시세 차이? 이게 입주가 26년이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그때 시세 차익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희도 100% 말씀을 장담하지 못해요. 왜? 저희는 이제 6개월 또는 길게 본다면 1년 정도에서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거의 많이 맞죠? 맞으니까 이제 분석을 저희들한테 맡기고 하는데 시세 차익 같은 거는 섣불리 얘기를 하긴 좀 힘들어요. 단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덤비는 것은 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폭락할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거래도 되지 않고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가는 게 거의 실패가 없는 확률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레지던스라고 했잖아요. 레지던스는 전매가 가능해요. 전매가. 자, 전매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해보고 전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팔리지도 않는데 가격이 내려갔는데 손해보고 전매할 거예요? 여러분 단기 투자하려면 돈을 벌고 싶은 이익을 보고 싶은 프리미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지금 시점에서는 전매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원래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했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부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제 월세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임대를 잘 맞춰 가지고 오피스텔처럼 상가처럼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운영사가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숙박을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텔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운영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월세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의도에 재개발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장점이 될까 단점이 될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의도는 아파트 재개발은 빨라도 10년 정도 걸려요. 그죠? 근데 현 사업지는 준공이 2026년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간적인 갭 차이는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7,000세대 이상이 아파트가 입주를 해요. 아파트 입주하면은 공급이 과다되기 때문에 레지던스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례로 맨하탄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생긴 하이엔드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하락한 게 계속 또 꾸준히 가진 않죠. 그 얘기는 뭐냐?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돼요. 예? 버티지 못하면 뭐 한없이 떨어지는데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기만 지나면은 그 위기가 뭐냐? 어차피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하락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락한 게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로 대체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는 장점과 단점의 양날의 칼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과거보다는 레지던스가 이미지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레지던스 뭐야? 생활용 숙박시설? 그 뭐야? 뭐 모텔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뭐 호텔이나 그런 식으로. 지금 레지던스라는 인식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고급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생긴 지도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새롭게 또 이제 뜨고 있는 게 레지던스예요. 레지던스는 지금 영리치들이 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레지던스는요, 숙박 운영하는 운영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크 하얏트 같은 경험이 많은 규모가 큰 운영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중요한 것은 여의도라는 지역적인 핸디캡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에서 임대가 나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뭐 전세 얼마,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률을 말 그대로 이 호텔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느냐에 따라서 배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외곽에, 뭐 지방에 이런 식으로 레지던스 운영해서 손님이 안 오니까는 개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여의도 중심지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성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은 이제 다르니까는 뭐 대출이 얼마 나오냐, 저는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출은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60%에서 70% 정도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또는 이제 시세 상승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례로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엄청나게 오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고, 지금은 얘기될 거예요. 저희 쪽에다가 그때 너무 분양이 안 돼가지고, 30% 여기 가격 하락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돌기도 했었어요. 시그니엘 같은 잠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카가 됐지만은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던 부분이에요. 작년 11월에 잠실 시그니엘은 전부 다 싹 다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블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아마 저는 한 6%대 전으로 생각하고, 물론 뭐 호텔 운영에 따라 이제 금액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도 같이 이제 바라본다는 거. 근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해볼 만한 것이지,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덤볐다가는 낭패 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총알이 든든해야 된다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의도 234에 대해서 간략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좋은 호실을 좀 알고 싶거나 그런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영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접수를 의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영상 부분에 말씀드렸던 생활용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죠.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같이 영상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지는 관계로 이거는 영상을 바로 새롭게 찍어가지고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신열 TV였습니다.